나도 이제 될 수 있구나라는 좀 그런 환상에 빠져가지고 탈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렇게 넘을 때 뒤에서 군인들이 총을 쏴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공포탄 돌아오라고 이리도 죽고 저리도 죽는 거다 이래가지고 그냥 막 갔어요. 네, 안녕하세요. 자이언트TV 홍순빈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35만 유튜브 채널 놀새나라TV를 운영하고 계시는 탈북민 강나라 씨를 모셨습니다. 오늘은 강나라 씨께 북한에서의 그런 생활과 그리고 탈북 얘기들을 좀 들어볼게요. 강나라 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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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북한 함경북도 청진에서 왔고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배우 겸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강나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강나라 씨께서는 네네. 북한에서 좀 어린 시절을 좀 보내셨는데 맞아요. 그때 좀 어떻게 보내셨나요? 그래도 생각보다 그래도 좋은 부모님 환경 밑에서 유복하게 네. 뭐 하고 싶은 거 뭐 예고라든지 뭐 예대라든지 이렇게 진학에도 문제 없이 좀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약간 예술 쪽에 원래 조금 이렇게 약간 흥미가 있었고 좀 잘하셨나요? 어떤 쪽으로? 부모님이 조금 이제 네. 부모님이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안무가시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도 막 이제 음악가시고 하셔가지고 집안 자체가 좀 예체능 집안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게 그거다 보니까 그러면 나도 커서 그냥 노래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예체능 쪽으로 갔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그러면은 북한에서 예체능 쪽 전공하시고 그치, 북한에서는 근데 18살에 이제 대학교를 18 진학할 수 살이요? 있어서 그때 이제 그래서 제가 19살에 탈북을 했는데 대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탈북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남한으로 오시게 됐나요? 좀 계기가 좀 다양한데 네. 저희 어머니가 이제 먼저 한국으로 오셨어요. 먼저 오셨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북한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한 3년 전부터 탈북 시점 3년 전부터 계속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굳이 나 거기에 가야 되지? 거기 가면 엄마밖에 없는데?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좀 크면서 남한 드라마를 접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꽃보다 남자라는 드라마를 보고 네. 와 진짜 남한 가면 다 구준표가 있고 나도 이제 금잔디가 될 수 있구나라는 좀 그런 환상에 빠져가지고 네. 이제 탈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는 뭐 구준표 같은 남자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드라마는 드라마일 네. 뿐이지만 그래도 북한 남자랑 비교했을 때 또 한국은 이게 좀 뼈대가 좀 다 다르더라고요. 키가 좀 다 커가지고 북한은 평균 남자 키가 이제 한 170, 여자 평균 키가 이제 한 14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오니까 키는 다 크니까 사람이 키만 커도 이렇게 돼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냥 네. 다 멋있어 보여요. 약간 그래도 좀 그런 뭐라고 할까 약간 키가 좀 크니까 좀 더 잘생겨 보이는 그런 맞아요. 게 좀 있나 조금 보네요. 비주얼이 네. 조금 더 하얗고 막 이러니까 되게 뭔가 꽃미남 같이 보이는 거죠. 근데 그런 거만 해서 이제 막 넘어오겠다 이런 마음을 먹기에는 좀 뭔가 부족하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 이렇게 어떤 게 또 그쵸. 있었나요? 그게 네. 제일 컸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아빠가 이제 재혼을 하셔가지고, 새엄마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새엄마랑 같이 사는데, 새엄마는 그런 게 있어요. 저는 10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해주면, 그냥 그거에 너무 꽂혀버려요. 그래서 싸웠어요, 한 번은 크게. 그래서 전 집을 나왔어요. 약간 갈등이 있으셨네요. 맞아요. 집을 나와가지고, 그때 그래서 집에 안 들어가고 그 길로 바로 저는 탈북을 했어요. 그래요? 진짜 집을 나왔는데 네. 핸드폰 하나랑 자전거 하나 갖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한국에 있는 엄마한테 브로커를 통해서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나 지금 한국 갈 거라고. 이게 모든 게 한꺼번에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라든지 뭐 주변 사람들한테 이별 이런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어제까지 놀던 친구들 그냥 내버리고 그냥 혼자서 그냥 놀았어요. 근데 이거 쉽지 않은 과정일 텐데 그냥 막 내가 탈북하겠다 결심해서 이렇게 나가는 게 이게 사실 쉽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그쵸. 이제 엄마가 이제 한국에 먼저 계시다 보니까 브로커가 중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브로커랑 제가 연결을 취하면서 계속 브로커가 막 저희 집이 청진이거든요. 청진에서 막 해산까지 오라 이래서 막 해산까지 가고 해산에서 막 어디로 오라 이러면 거기까지 가고 브로커 지령이라고 하죠. 지령 받고 이렇게 계속 이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북한에서 보통은 약간 중국으로 먼저 넘어가잖아요. 그 과정은 맞아요. 어떻게 됐나요?
저는 해산에 이제 그 위원동에서 이제 압록강을 건넜어요. 네. 압록강을 헤엄쳐서 브로커랑 같이 건넜고, 그 건너고는 이제 바로 중국의 연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연길, 청도, 곤명, 그리고 미얀마, 태국을 거쳐서 이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되게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이게 뭐 하루 만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몇 달 정도 걸렸을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에요? 네. 어느 정도 걸렸어요? 그 사람마다 좀 다른데 저는 완전 다이렉트였거든요. 11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거치고 미얀마도 거치고 어떻게 그냥 안 자고 그 네. 밤에도 계속 이동을 하는 거예요. 산 타고 비행기 아니고 그때 당시 배 타고 택시 타고 버스 타고 계속 이동을 해가지고 11일 만에 한국에 들어왔었어요. 약간 좀 이렇게 이동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북한을 나온 거가 되는데 맞아요. 약간 본인이 이거 약간 위험한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또 인지하고 그러셨던 적 있어요? 탈북하는 과정 중에 딱 한 번 있었는데 그 강 넘기 전에 되게 무서웠어요. 캄캄하고 브로커가 막 저한테 그러는 거야. 군인들이 너한테 이렇게 전직불 비칠 수 있으니까 너 산에 숨어 있으라고. 숨어 있으니까 이제 다시 브로커가 이제 내려오라 해서 내려갔는데 막 저를 아래 위로 훑더라고요. 그 군인이. 그래서 거짓말했죠. 그때 뭐 브로커가 시키는 말이 야 그냥 중국에 자수 배우러 그 수해 배우러 간다고 거짓말해라. 이래서 그렇게 해서 넘는데 강을 넘을 때 군인들이 이제 뭐 한 3m 이렇게 한 명씩 자기 군무 지역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 한 명을 섭외했기 때문에 여기로만 넘어야 돼요. 근데 여기를 넘다가 다른 군인들이 저희를 보면 총을 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넘을 때 뒤에서 군인들이 총을 쏴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공포탄 돌아오라고. 근데 브로커가 그랬거든요. 뛰면서 잡히든 뭐 어째도 잡힐 건데 그냥 뛰라고. 이리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다 이래가지고 그냥 갔어요. 아니 이게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 이거 사실 되게 목숨 걸고 하는 거라 맞아요. 이거 좀 강심장이 아니면 못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브로커도 좀 궁금한 게 브로커의 역할이 뭐 한 명만 이렇게 좀 탈북 도와주신 건 아닌 것 같고 그 사람도 몇 번 이렇게 도와주신 그런 사람인가요? 브로커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큰 브로커는 보통 한국에 있고요. 그럼 이 브로커가 이제 팀이 있어요. 막 중국, 북한 이렇게 팀이 있어가지고 브로커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북한에서 이제 강 넘겨주는 브로커는 따로 중국에서 또 태국 데려다주는 브로커는 또 따로 이런 식으로 진행됐었어요. 그렇게 해서 한 뭐 11일 정도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한국에 이제 도착을 하셨을 텐데 네네. 한국에서의 그 뭐랄까 이제 좀 귀화 과정 이런 거는 어땠어요? 한국에 도착하면 일단은 국정원에 갑니다. 국정원이요? 네, 국정원에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이제 저희가 간첩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사도 받고 건강검진도 받고 그러고 이제 거기서 신분이 이제 확인을 되면 임시 신분증 이런 것도 만들어주고 국정원 생활 3개월 지나면 다시 또 하나원이라는 곳에 3개월을 가거든요. 거기 가서는 이제 저희가 한국 사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아니면 뭐 은행 사용이라든지 지하철 타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한 7개월 정도를 거치면 대한민국 이제 국민이 될 수 있는 거죠. 딱 도착해서 바로 귀화한 게 아니고 좀 시간이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네, 이 절차가 있더라고요. 저도 딱 탈북하면 바로 엄마 이러고 엄마한테 달려갈 줄 알았거든요. 절대 아니었어요. 그래서 딱 도착하고 그냥 엄마는 한 3개월 뒤에 봤던 것 같아요. 국정원 기간 끝나고 모신 네, 맞아요. 거네요. 거의 그 대부분 그렇게 봅니다. 국정원에서의 뭐 얘기들을 좀 하긴 그렇지만 그 후에 이제 나와서 하나원이라는 기관에서 네네. 이제 뭐 좀 교육을 받으셨다면 그때 좀 어떤 교육들을 받나요? 보통 하나원에서는 일단은 이제 막 그 외부 강사들도 되게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 중에 종교를 갖고 싶어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기독교라든지 불교, 천주교 막 이런 데서도 오고 그리고 막 이제 체험도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게 그때 체험 시간에 1박 2일로 밖에 외출할 수 있거든요. 네, 단체 버스로. 그때 이제 63빌딩 그 뷔페를 먹으러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이 한 2, 3일 전부터 너네 이제 주말에 뷔페 먹으러 간대. 쌤 뷔페가 뭔가 막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나고 저는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으니까 막 뷔페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음식들을 넣고 이제 하나씩 골라 먹는 거다 막 이러더라고요. 갔는데 진짜 엄청 많고 희한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릇 하나에 엄청 쌓아서 확 이러고 맞아요, 오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니 왜 이렇게 가져오냐고. 너네 그 천천히 하나씩 먹어도 된다고. 아니라고 선생님 여기 우리 좀 빨리 먹고 나갈 거라고 막 이러면서 그런 기억도 있고 언니들이 막 선생님이 가져오지 말라고 했거든. 음식을 싸갖고 오지 말라고 했거든. 봉도 하나씩 다 가져간 거예요. 떡을 엄청 가져온 거예요. 맛있나 보네요, 되게 근데. 맛있기도 하고 네. 저희는 이제 그런 거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음식이 어쨌든 이 돈을 내고 들어갔는데 남기고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뷔페 음식을. 그래서 싸갖고 나오는 거죠. 배불러 가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저녁에 돌아와서 숙소에서 이제 엄청 다 모여가지고 너네 상한 음식 먹지 마 이랬는데 다 먹는 거죠. 그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몇 명 정도 같이 계셨어요? 지금 들어보니까 좀 뭐 언니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 한데. 보통 한 그때그때 좀 다르긴 했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보통 한 200~300명 정도가 이제 한 번에 이제 그 건물 안에 좀 체류되어 있었고 한 방에는 이제 한 5~6명 정도씩 같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네. 나오게 되는 건데 그분들도 다 가족들이 있나요? 아니요.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뭐 보통 어떤 분들은 그냥 인신매매로 오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북한에서 이제 중국으로 와서 중국에서 이제 애 낳고 이제 팔려가서 살다가 다시 도망쳐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저같이 이제 북한에서 바로 오는 직행도 있고 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나라님께서 이제 오셨는데 이제 부모님 만나셨을 거죠. 어머니 만나셨을 텐데 그때 딱 어떠셨어요? 이제? 근데 진짜 저희 어머니가 저를 못 알아봤어요. 그래요? 왜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를 12살에 헤어졌다가 이제 19살에 본 거였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딱 국정원에서 저희가 이제 면회를 했었어요. 미성년자는 이제 국정원에서 면회를 시켜주더라고요. 원래 성인들은 안 되거든요. 미성년자여서 가능했는데 딱 엄마를 만났는데 저는 엄마 얼굴 당연히 알죠. 어머니가 우리 딸 어디냐 우리 딸 어디냐 이러는 거야. 선생님이 신아 씨 딸 저기 있다고 이러는데 저 우리 딸 아니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살이 좀 많이 쪘었어요. 그래서 막 쇼컷 이런 데다가 막 얼굴이 넓적하고 내 딸은 저렇게 안 생겼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못생겼다고 하는 거죠. 우리 딸이 이쁜 딸이 저렇게 생겼을 리가 없어 막 이러고 아니 신아 씨 당신 딸 맞다고. 제가 그때 막 이마에 점이 있었는데 그거 보고 애가 바뀐 줄 알았는데 진짜 맞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때 이제 한 40분 동안 부둥켜 안고 울었었어요. 어머니를 이제 8년 만에 어쨌든 만나보는 거니까 되게 낯설더라고요. 아빠랑만 살다가 엄마를 만나니까 이제 엄마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어머니 막 이렇게 몇 년 동안은 지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먼저 이제 남한에 오신 건데 네네. 어떻게 해서 오셨던 거예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이제 중국에 친척이 있으면 사사 여행이라고 해서 여권을 만들어서 기차 타고 합법적으로 중국으로 여행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여가지고 중국에 지내시다가 이제 여권 기한도 만료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나는 북한을 안 돌아가고 싶고 한국으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에 한국으로 오신 거였어요. 그때는 아버지하고 같이 계셨던? 맞아요. 아빠랑은 그때 당시에는 같이 살았고 또 사이도 두 분이 좋으셨고 이제 어머니가 가시면서 이제 뭐 두 분이 이제 갈라선 거여서 그렇게 이제 되신 거예요? 네. 근데 남한에서는 이제 어머니하고 두 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계속 그러면은? 아니요. 이제 엄마랑 한 몇 년 살았지? 제가 한 3~4년은 엄마랑 같이 살았어요. 살다가 한국으로 자취란 걸 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북한에서는 결혼하기 전에 출가 외인 되기 전에는 자취라든지 뭐 혼자 사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한국은 뭐 친구들 보니까 다 혼자 산대요. 맞아요. 뭐야 나도 혼자 살래 이러고 자취를 했는데 엄마가 못 나간다. 절대 안 된다. 시집 가기 전에는 막 이랬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다행히 저희 어머니가 이제 위층에 사시고 밑에 층에 집이 자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럼 너 여기 가서 살자 이래서 거기서 사는데 저희 어머니가 야 진짜 무서운 게 막 CCTV까지 막 만들어 놓고 막 딸이 몇 시에 들어오나 이런 거 체크하려고 걱정되셔서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아주 멀리로 이사 왔습니다. 그렇게 한 1~2년 지내다가 도망쳤어요. 지금은 그럼 완전 딴 데 사시나요? 완전 딴 데 살아요. 서울에는 네네네, 서울에, 네, 두 명 다 서울 사는데, 엄마가 자주 오세요. 자주 오시는 거죠? 남한에 사실 때, 물론 어머니하고 같이 처음에 사셨긴 했을 텐데, 적응이, 물론 이제 몇 개월 교육을 받았지만, 좀 약간 적응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것도 좀 있었나요? 전 되게 한국에 와서 한 2~3년?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너무 우울했어요. 딱
한국에 왔는데 저는 엄마랑 같이 있지 않는데 엄마도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얘 아유. 다 큰 딸을 끼고 있을 수도 없고 하루 종일 일하러 나가시고 저는 친구도 없고 할 것도 없고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핸드폰은 있는데 이게 뭐 네이버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막 이래서 엄청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하루는 말했어요. 엄마 나는 여기서 안 살겠다고 다시 북한으로 가겠다고 그냥 나 아빠 있는데 가겠다고 이러니까 엄마가 막 가래요. 너 브로커 비용 있으면 내놓고 막 가라고 막 엄마도 짜증나니까 네. 막 그랬는데 근데 또 그런 거예요. 이왕 이렇게 멀리 왔는데 제가 그 길을 어떻게 다시 갑니까? 그쵸. 이왕 온 거 잘 살아야겠다라는 그 어린 마음에 들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언어적인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뭐 홈쇼핑이라든지 드라마를 좋아하다 보니까 아 그럼 내가 저걸 보면서 고쳐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고치면서 대안학교를 다녔었어요. 원래 학교를 졸업하고 오면 그런 학교를 갈 수가 없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대안학교다 보니까 북한 친구들은 받아주더라고요. 거기서 한 2개월 정도 적응을 하니까 한국 사회에 사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됐어요. 네, 그렇게 해서 조금 적응하는데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언어적인 게 조금 어려웠다는.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면 이게 북한은 물론 사투리도 있고 한데 한국은 표준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표준어 맞아요, 플러스 맞아요. 외래어를 네, 쓰다 맞아요, 보니까 그냥 너무 다 어려운 거예요. 볼펜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볼펜이라고 하잖아요. 북한은 막 원주필 막 이러고 이런 것도 자켓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 양복 막 아예 용어가 아예 다르네요. 아예 그죠? 달라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리모컨도 북한에서는 요쿵 막 이렇게 부르는데 네. 다 다르다 완전 보니까 다르네요. 그냥 외국어인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홈쇼핑, K-드라마 보면서 고쳤죠. 그러면 전에 꽃보다 남자 좋아하시다고 하는데 네, 북한에서는 맞아요. 한국에서는 어떤 거 제일 많이 보셨어요? 아, 한국에서는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인어 아가씨? 막 이런 거. 인어 아가씨 되게 그거 약간 주말 드라마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약간, 예.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와서 좋아하는 게 자극적인 걸 되게 좋아해요. 막 네. 불륜, 막 펜트하우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내의 유혹 이런 거 좋아하시는데. 오, 다 봤어요. 맞아요. 내 남자의 여자. 막 네. 그리고 사랑과 전쟁. 저 요즘도 사랑과 전쟁 보는데 메이크업 할 네. 때마다 켜놓고 계속 이렇게 보면서. 그거 보세요? 예. 아직도 봐요. 되게 좋아합니다. 예. 이게 드라마도 많이 보시고 네네. K-팝 요즘에 되게 뭐 아, 글로벌적으로 인기인데 그런 네네. 건 음악도 많이 들으셨나요? 음악도 많이 들어요. 북한에서는 보통 이제 뭐 들었던 음악이 대체로 막 동방신기, 소녀시대. 거기도 들을 수 있는 네, 들을 수 거예요? 있어요. 북한에서도 이제 막 그 메모리 카드에 넣어가지고 이제 뭐 핸드폰으로 넣거나 아니면 MP4 막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런 걸로 듣기도 하고. 근데 한국 와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자유롭다 보니까 그쵸. 이제 옛날 노래부터 쫙 들으면서 막 이승철, 막 백지영 막 이런 거 듣다가 이제 요즘은 좀 요즘 노래. 요즘 노래 좀 듣는. MZ다 보니까 조금 요즘 사람이 달라고. 네. 제가 알기로는 되게 좀 네. 이렇게 어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노래 예. 올드하게 살았어요. 약간, 한국 예. 와서 쇼핑도 동대문에 가서만 하고. 그래요? 아니 오니까 동대문이요. 예. 모르니까 네. 아무것도 모르니까 엄마가 막 동묘시장 막 이런 데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소에 한 번 데려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계속 갔던 것 같아요. 요즘에도 다이소랑 뭐 올리브영 이런 데 많이 가잖아요, 되게. 요즘 진짜 많이. 저 맞아요. 지금도 되게 잘 가요. 그래요? 올리브영은 네. 그냥 뭔가 무슨 그냥 지나가는 그냥 정류장 같은 느낌. 맞아요. 가끔 사람, 네. 아이고, 제가 너무 개인적인 얘기라서 그런데, 그냥 친구들 가끔 기다릴 때 네네. 시간이 남으면은, 그냥 올리브영 같은 데 맞아요. 들어가서 이렇게 좀 기다리고, 맞아요. 특히 여름, 구경하다가, 겨울에 이럴 때, 맞아요. 예,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진짜 네. 에어컨도 빵빵하고 좋습니다. 그냥 궁금한데, 그럼 북한에서는 약간 뭐 친구들 만나거나 그럴 때, 어디 보통 가나요? 저희 뭐 카페 가고, 뭐 이렇게 뭐가 있는데, 북한에서는 보통 친구들 만날 때 보통 집에서 만나요. 집에서 만나요? 네, 집에서 만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이제 공원 같은 데서 만나고. 공원 같은 데서. 집 아니면 공원 만나가지고 막 놀다가 야, 너 노래방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노래방은 네. 있나 보네요, 그래도. 근데 북한에는 노래방이 있어요. 이게 김정일 시대 때는 노래방이 이제 뭐 유흥문화다, 막 오락문화다 이래서 못 하겠는데 김정은 세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조금 오픈해졌어요. 그래서 노래방도 좀 자유롭게 갈 수 있고, 네, 되게 그리고 집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부모님들이 안 계셔가지고 예. 친구들 막 여러 명이 불러 모아가지고 TV 보고 막 그냥 엄청 잘 놀아요. 그래요? 남한에선 좀 어떻게 친구분들 많이 사귀셨어요? 많이는 아닌데 네. 그냥 막 일하면서 친해진 친구들, 막 일반인 친구보다는 다 이렇게 비슷한 쪽에서 일하는 친구들을 조금 사귄 것 같아요. 비슷한 쪽이면 뭐 방송 이런 그쵸. 쪽인가요? 방송이라든 뭐 아이돌이거나 아니면 뭐 이제 뭐 연예인이거나 아니면 그런 거 그냥 유튜버거나 유튜버인 친구들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들도 사실 촬영도 많이 하고 뭐 그래서 시간이 막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맞아요.
저도 뭐 시간이 없다 하지만 그 음. 친구들은 이제 저보다 더 바쁜 사람이니까. 근데 그래도 한 번 만날 때 그래도 되게 재밌게 좀 보통 저는 이제 카페를 되게 좋아해요. 일명 이제 친구들 속에서 이제 카페충이라고 불리잖아요. 밥을 안 먹고 이제 약간 카페를 단독 먼저 카페 가요. 찾아다니시는 거 좋아하시나 맞아요. 보네요. 예. 밥을 안 먹고 일단 카페예요. 카페 음. 먼저 가서 거기서 이제 디저트로 배 다 채워요. 아. 그리고는 이제 하루 종일 친구들이랑 막 돌아다니다가 배가 안 이제- 고파져요. 네.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보통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럼 북한에 계신 친구분들은 사실 옛날에 이제 뭐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들이었을 텐데 맞아요. 그 친구들은 좀 안 보고 싶으세요? 되게 보고 싶죠, 친구들. 근데 이게 저도 이제 한국 와서 한 10년 차가 되다 보니까 너무 보고 싶고 한데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가끔 막 유튜브 이런데 검색을 해봐요. 저는 성악을 하다 보니까 제 친구들이 음악대학 이런 데 되게 많이 갔어요. 음악대학 같은 경우에는 기량 발표회라고 있는데 그게 유튜브로 송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선배 같은 경우에는 찾아봤는데 아직 동기는 못 찾아봤어요. 그래서 너무 좀 아쉽습니다. 아직은 좀 그런 영상에 나올 사이즈가 안 되나 봐요. 그게 아, 아직은 근데 연습 나와야 중인가 되는데 보네요. 이 정도면? 제가 지금 29이거든요? 예. 이 정도면 북한에서는 어떻게 됐어야 되는 나이거든요? 한 명도 이렇게 없나 싶거든요. 뭐 다른 데 아직 뭐 활동하다가 나오거나 그러니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사이즈가 작은 것 같습니다, 아직. 북한에서 그럼 약간 옛날 어린 시절부터 살았을 텐데 네네. 뭐 친구들뿐 아니라 뭐 거기 아버지도 계시냐고 네네, 맞아요. 하셨으니까 좀 아버지는 좀 안 보고 싶으세요? 아빠도 되게 보고 싶죠. 그래서 가끔 막 사진 보거나 막 그러기도 하고 음. 근데 보고 싶은데 오라고 하셔도 안 오시고 이러니까 그냥 무섭대요. 그래서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이게 제가 선택한 길이고 물론 고향에 가고 싶어요. 모든 사람에게 고향은 추억거리고 언제든지 가고 싶고 언제든지 가서 쉬고 싶은 곳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갈 수 없는 곳이고 근데 저는 어쨌든 이걸 선택했기 때문에 네. 사람이 모든 걸 가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신 여기서 열심히 살아서 그냥 나중에 부모님 꼭 만나는 날이 있으면 좀 멋진 삶을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마음만 있죠. 형제 관계는 어떻게 지었어요? 저는 동생이 있어요, 여동생. 그럼 그분도 계속 네, 계신 맞아요. 거예요? 북한에 있어요. 그분도 이렇게 넘어오거나 그렇게 뭐 원하시는 그러니까 저 안 그래도 동생도 데려오고 싶어서 하는데 동생도 안 오겠다고 해서 아직은 좀 기다리고 있는 계속 중이에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북한에서 넘어오시고 뭐 적응을 하셨는데 성악 전공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네. 이게 뭐 방송이나 미디어 어떻게 해서 좀 출연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한국에 와서 이쪽으로 갈 생각이 없었어요. 전 제일 하고 싶은 게 원래 어릴 때부터 꾸미는 걸 너무 좋아해서 패션 디자이너. 되고 원래 그런 싶어서. 쪽에 조금 맞아요. 네. 그래서 옷 만들어 동대문에 엄청 다녔었어요. 학원으로. 거기 학원 한 10개월 정도 다니다가 도무지 제 길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막 그 찰나에 TV를 봤는데 막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탈북민들. 엄마 나도 저기 나가고 싶다고. 저기 아무나 출연하는 거냐 이러니까 너도 나갈 수 있다고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뭐 지인 통해서 연결시켜줘가지고 그때 이만갑을 우연히 나가게 됐는데 작가님들이 이제 그때 저의 모습을 보고 나라 씨랑 계속 함께하고 싶다 이러셔가지고 그때 운 좋게도 보통 한두 번 출연이면 끝나요. 근데 그래도 운 좋게 막 한 2년 동안 하다가 다른 프로그램도 계속 나가게 되고 막 출연하고 있으면 계속 섭외가 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조금 잘 풀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너무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워낙 뭐 제 또래 친구도 없기도 했고 아직도 제가 좀 가장 어린 측에 속하는 나이고 언니들이 막 지금도 보면 이래요. 나래야 너 지금 몇 살이야? 저 지금 29이로. 야 너 아직도 20대야? 막 이러거든요. 20살에 본 언니들이.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미디어에 나오는 게 어떤 분들은 부담스럽다 하고 맞아요. 어려울 텐데 되게 그런 거는 괜찮으셨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있었어요. 막 북한에 이제 부모님이 계시고 이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발언은 안 해야겠고 내 삶 위주로 얘기할 거고 딱 방송 처음 나갔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스튜디오가 엄청 크고 연예인들만 앉아있고 카메라가 막 이렇게 제가 나가서 자기소개 하는데 막 이렇게 왔다가 갔다가 막 이러는 거예요. 엄청 얼굴이 빨개지고 막 이러다가 그거를 좀 어느 순간부터 견뎌내시더라고요. 네네네.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때
나도 할 수 있구나 막 이러면서 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래도 좀 체질이셨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좀 뭔가 이렇게 반쪽기가 해도. 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되게 그래서 뭔가 유튜브라는 것도 시작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죠. 놀스나라 TV 유튜브 네네. 운영하고 계신데 네. 콘텐츠가 되게 진짜 다양하더라고요. 그쵸, 여러 개 맞아요. 콘텐츠가 있는데 좀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 있나요, 지금? 아, 예전에는 이제 북한 관련해서 정보를 좀 많이 들었다면 음. 지금은 그냥 한국에서의 그냥 저의 살아가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좀 네. 뭐 사람들이 좀 재밌어했던 그런 콘텐츠가 어떤 거였어요? 아니면 뭐 나라님께서 좀 생각하시기 이건 좀 애착이 있는 콘텐츠였다 이런 게 혹시 어떤 거였나요? 제가 이제 프랑스 파리를 간 적이 있는데, 네. 3년 전에. 그때 이제, 우연치 않게 그냥 제가 인터넷에 그냥 검색을 해봤어요. 파리 북한 식당 이랬는데, 거기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은 이제 한국에 와본 적이 없는 북한 분인 거예요. 탈북을 그냥 프랑스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봐야겠다. 그래서 그냥 친구랑 그냥 놀다가 그냥 시간이 남아서 찍은 컨텐츠였거든요. 그게 제일 1위 컨텐츠이기도 하고, 그게 아무래도 좀 저의 그냥, 제일 애정하는 유튜브 자식 같은 영상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조금 뭔가 영화 사투리 이런 거 영화 리뷰하는 걸 되게 좋아하셨어요. 북한 관련한 거. 그게 이제 두 번째 컨텐츠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지금 혼자 운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뭐 편집자분도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거의 혼자 하고 있고요. 편집자분을 이제 제가 페이 드리면서 쓰고 있습니다. 약간 뭐 필요하실 때 이렇게 맞아요. 활동하시는 네.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컨텐츠는 이제 한국에서의 생활이라고 네네네. 하셨는데 뭐 어떤 거를 좀 많이 하셨어요? 그냥 보통 이제 뭐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한국 와서 이제 10년이 됐잖아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언제까지 제가 북한 얘기를 그쵸.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새로운 북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탈북했던 소녀가 이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대한민국 사람처럼 그냥 잘 어울려져서 살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드리는데 좀 보통 이제 막 그런 거죠. 뭐 친구들 만나고 밥 먹고 쇼핑하고 그냥 누구나 다를 것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뭐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유튜브 활동 말고 좀 네. 되게 다양한 활동도 많이 하시고 있는 걸로 네네. 알고 있는데 뭐 음반 활동도 하시고 배우 활동도 하시는 것 같고 네. 좀 그런 활동들은 좀 앞으로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이제 막 이제 아무래도 한국에 와서 서울예대 이제 연기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배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오디션도 보고 작품들도 찍고 막 이러는데 뭐 가끔 이제 제가 찍은 것들을 뭐 영화관에 가서 보거나 아니면 이제 넷플릭스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 그래도 내가 연기를 하길 잘했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연기라는 거는 꾸준히 이어지기는 좀 어려워요. 뭐 물론 그런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아무래도 저같이 막 이렇게 조단역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배우가 연기가 쉬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배우가 물론 되고 싶지만 그 본업 너무 거기에 치우쳐 있으면 우울해질까 봐 그래서 조금 사이드로 빼고 그래서 잘 나가는 것부터 그냥 뭔가 요즘은 이제 강의 같은 것도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강의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인플루언서 활동 이런 거 위주로 조금 하고 있습니다. 강의 무슨 강의는 요즘은 이제 그 국방부 강연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어로 강연 조금 이제 국내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영어로. 영어로 네, 강의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한국에 이제 여행 오시는 외국인 분들도 계시고 대학교마다 이제 외국인 친구분들이 있어요. 외국인 이제 유학생 분들이죠. 그런 분들만 모아두고 이제 영어로 강연하는 그런 거 좀 하고 있어요. 되게 시간이 엄청 바쁘실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뭐 배우 활동도 하시고 유튜브도 하시고 이것도 하시고 그럼 뭐 약간 저는 이제 일반 직장이니까 월요일부터 뭐 금요일까지 일한다 이런 건데 그럼 주말까지 계속 그러면 뭐 콘텐츠하고 강의하시고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주말은 저도 요즘은 쉬어요. 그래요? 예전에는 진짜 제가 365일 중에 거짓말 아니고 360일을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한 20살부터 저 진짜 한 26살까지 진짜 360일을 일했어요. 여행 한 번 못 가고 진짜 그렇게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조금 현타가 오더라고요. 인생이 뭐가 있나? 나는 어떻게 친구들 만나서 술 한 잔 한 번도 못 해보고 이 26 되는 나이까지 왜 이렇게 살았지? 해서 정말 다 끊어버리고 그 여행 다녔어요. 여행 다니고
친구들 만나서 술은 아니지만 이제 뭐 칵테일 같은 거 네. 이제 노알콜로 해가지고 술 지금도 못 먹거든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친구들도 만나고 너무 재밌더라고. 그리고 조금 즐기면서 살자. 진짜 인생이 빨리 가더라고요. 물론 일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대한민국에 온 이유가 뭔가 돈을 열심히 버는 것도 좋지만 네. 이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온 거잖아요. 열심히 일했으면 이 자유도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는 조금 이제 주말은 좀 분리해서 아, 조금 쉬는 시간으로 네, 맞아요. 삼고 네. 재충전하고 맞아요. 그런 그래서 거죠. 그렇게 네. 지내고 있어요. 진짜 한국 오셔서 되게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진짜 네네네. 뭐 여행도 많이 네, 가시고. 그쵸. 네, 맞아요. 네. 근데 저는 한국에서 되게 좋은 게 그런 건 것 같아요. 내가 일한 것만큼 돈을 받을 수 있고, 그 돈으로 내가 어디든 떠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거 살 수 있고, 이런 게 참 좋고, 왜냐면 북한에서는 내가 일을 해도, 똑같이 일을 해도, 배급 정도를 나눠받거든요. 그것도 막 쌀이 아니라 옥수수로 결과물을 받기 때문에 돈은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뭔가 똑같이 일하는데, 일 안 하는 사람도 똑같이 나눠 먹고 일 한 사람도 똑같이 나눠 먹으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그럼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한국은 내가 일한 것만큼 결과물이 돌아오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자본주의가 좋은 것 같아요. 한 것만큼의 보상이 좀 온다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뭐 노력을 안 하면 당연히 컵라면만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요. 요즘은. 네. 이게 앞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네네네. 향후에는 좀 어떻게? 네. 향후에는 저는 요즘 이제 영어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제가 이제 북한에서 영어를 배우긴 했는데 그냥 거의 그냥 자리 때우는 식으로 책상에 항상 앉아 있어가지고 네. 제대로 공부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좀 해서 해외 쪽으로 조금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뭔가 이제 국내에서는 좀 많이 이제는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30대에는 이제 조금 미국 쪽으로 좀 진출해보고 싶다라는 네, 꿈이 있습니다. 약간 한 달 살기 도전 이런 것도 하시는 건가요? 그런 거 해보고 싶은데, 네. 제가 지금 강아지를 키워가지고. 한 달이 뭡니까? 지금 일주일 살기도 안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강아지를 키우면 이게 딱 잡혀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유튜브 네. 구독자분들한테도 네네.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그냥 뭔가 저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한국에서 살아가는 이제 각 나라의 그냥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각 나라의 그런 모습도 이제 좀 재밌게 좀 잘 지켜봐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강나라 씨를 모시고 되게 다양한 재미있는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네. 앞으로 강나라 씨도 응원하고 놀세나라 TV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